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473편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73편에서는 홈 어시스턴트 할 거예요. 녹한다의 홈 어시스턴트 시리즈 15편입니다. 오늘 홈 어시스턴트의 주요 주제로 MQTT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점이 좀 안 맞네요. 잠깐만요. 자, 제가 초점을 수동으로 해놓고 쓰기 때문에 까먹었습니다. 자, 모두들 녹한다를 방문해 주시는 많은 분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녹한다는 주말을 아주 잘 보내었습니다. 그럼 오늘 홈 어시스턴트에서 MQTT를 사용하는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요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음, 만만하지 않음. 왜 제가 만만치 않다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MQTT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데이터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드와 보드, 보드와 서버 간에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집을 하거나 제어 명령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이렇게 확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 시점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던 이유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홈 어시스턴트의 MQTT를 사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게 로드맵을 만들고 요 상황일 때는 이렇게 쓰고 저 상황일 때는 저렇게 쓰고 사용하는 그런 패턴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한 편만 해가지고 이 홈 어시스턴트에서 MQTT 활용하는 내용을 모두 조져버릴 겁니다. 다 해버릴 거니까 물론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로드맵은 조금 이따가 그리면서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일단 MQTT에 대해서 모르면 MQTT를 쓸 수도 없는 것이겠죠. MQTT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뭐를 줄여 쓴 말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IoT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인데 이게 강점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두이노도 그렇고 홈 어시스턴트도 그렇고 ESP 홈도 그렇고 전부 다 MQTT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MQTT로 통신을 하겠노라 라고 이제 결정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접근 가능하다 하는 장점이 일단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 MQTT는 5가지 용어만 제가 늘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딱 짚고 나서 바로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브로커 2번 토픽 3번 페이로드 요 영어로 적혀 있는 그 용어에 익숙해질수록 좋아요. 4번 발행 퍼블리시 5번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MQTT는 요거 5개의 용어가 뭔지만 구분하실 수 있다면 사용하기 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브로커라는 것은 MQTT에서 말하는 서버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기기들은 서버 클라이언트 관계를 맺고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전통적인 우리 서버 클라이언트의 개념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가 뭔가 요구를 하면 서버가 그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를 응답을 해준다. 이게 기본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MQTT 월드에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서 뭔가 날라오는 메시지가 서버한테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의 개념은 2대의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이어주는 역할만 해요. 이쪽 노드가 업로드한 정보를 저쪽 노드한테 전달해준다. 이쪽 노드가
올린 정보를 이쪽 노드한테 전달해 준다. 전달자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이어와 셀러를 이어주는 사람을 우리 브로커라고 부르잖아요. 구매자와 판매자를 이어주는 사람. 그래서 얘도 서버를 서버라 부르지 못하고 브로커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MQTT 브로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아, 서버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용어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브로커가 곧 서버인데 전통적인 서버로서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서버를 서버라 부르지 않고 브로커라고 부른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는 한 덩어리로 인지를 하고 계시면 아주 퍼펙트한데요. 자, 브로커가 있겠죠? 브로커 있습니다. 서버라 있습니다. 서버에 연결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MQTT 노드들이 되겠죠. 요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MQTT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브로커가 항상 연결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요렇게 유지를 한 채로 요 놈을 A, B, C, D라 해보겠습니다. A가 B한테 메시지를 지금 보내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A가 B한테 다이렉트로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인터넷에 연결을 하고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편지 보내는 거 생각하시면 택배 보내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택배를 친구한테 보내기 위해서는 이 택배가 반드시 친구한테만 보내줄 수 있는 어떤 인식자를 붙여줘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택배라면 그게 뭐 주소라든지 운송장 번호라든지 뭐 그런 게 해당이 되겠죠. 아니면 빈 강의실에 1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1000명의 학생들 중에 내 친구한테만 지금 편지를 보내주고 싶은 상황이라면 그 친구의 이름을 편지에 적어서 보내주든지 아무튼 나와 받는 자와의 사이에서 주고받기 위한 하나의 약속이 필요하죠. 그것을 토픽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토픽을 사용을 하면 일단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규칙이 되는 거고 요때 A, B, C, D는 몽땅 다 클라이언트입니다. MQTT는 클라이언트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과거부터 제가 쭉 말을 하고 있고 A가 B한테 데이터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내가 보낼 데이터가 있겠죠. 메시지. 그거를 페이로드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토픽이라는 것은 A가 B한테 딱 지칭을 해서 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인식자 같은 거라고 인지를 하면 되겠고 페이로드는 A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 두 개가 묶여가지고 하나의 택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 택배가 A에서 B로 가는 원리는 내가 토픽으로 문자열로 지정을 해요. 토픽은 예를 들어 그리고 토픽은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카테고리 사이에 슬러시라는 기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녹한다 홈 슬러시 룸1 슬러시 라이트1 이런 식으로 그러면 녹한다 홈 안에 룸2가 또 있을 수 있고 룸1 안에 뭐 전자레인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단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슬러시 기호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의 문자열을 그냥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 사이에 서로 약속한 어떤 문자열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거를 녹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토픽을 녹한다라고 해보는 겁니다. 영어로. 그러면 그때 B라는 노드가 그 토픽을 받기 위해서는 녹한다라는 이 토픽을 구독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녹한다 채널도 반드시 구독 등록을 해놓으셔야 되겠지만 이 녹한다라는 토픽을 이 B노드가 subscribe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구독 등록을 하느냐 이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B가 브로커하고 연결한 직후 이 녹한다라는 토픽을 구독 등록을 딱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MQTT 클라이언트들은 내가 이 토픽을 구독하겠다라고만 설정만 해놓으면 이 작업은 자기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이 녹한다라는 토픽을 B가 구독 등록을 해놨을 때 A가 녹한다라는 토픽에 내가 보낼 메시지 페이로드를 딱 담아가지고 택배 박스에 나의 물건을 담아서 그 표지에다가 녹한다라고 써놓은 상황이죠. 그거를 브로커한테 날립니다. 그럼 브로커가 이렇게 봐요. 택배 박스를 보고
자기한테 연결되어 있는 링크 중에 녹한다라고 하는 토픽을 구독 등록해 놓은 애한테, 노드한테 그거를 전달을 해줍니다. 요 놈이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때 행위가 중요한데요. A가 브로커한테 데이터를 보내주는 행위를 발행, 퍼블리시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지를 업로드한 거죠. 그리고 그때 B가 그 토픽을 subscribe, 구독 등록을 해놓는다면 A가 퍼블리시한 그 타이밍에 그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걸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A가 B한테 데이터를 딱 지정을 해서 보내줄 때에는 어떤 토픽을 하나 지정을 해야 되고 그 토픽에 페이로드를 일단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 메시지를 A가 브로커 쪽으로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그때 그 토픽을 subscribe, 구독 등록하고 있는 노드한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방식이 MQTT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녹한다라는 토픽을 B하고 C가 같이 구독 등록을 해놓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A가 발행한 메시지가 B하고 C하고 동시에 날아가게 됩니다. D도 그 토픽을 구독 등록을 해놨다. 그러면 B, C, D 모두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택배 예제로 하면 뭔가 좀 개념이 이상하죠? 내가 보낸 택배는 1개인데 받는 사람은 3개다. 그러면 뭐 복제를 해서 보내주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택배 예제 가지고는 그거를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A가 발행한 그 순수한 메시지가 여러 개로 복제가 돼가지고 B, C, D한테 날아가는 개념이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B, C, D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받기를 희망한다면 토픽을 달리하면 되겠죠. B는 녹한다 1이라는 토픽을 구독 등록하고 얘는 녹한다 2, 녹한다 3라는 토픽을 각각 구독 등록을 해놨을 때 A가 이제 선택을 해서 보낼 수가 있겠죠. 녹한다 1이라는 토픽에 헬로라는 걸로 페이로드를 담아서 보내면 얘가 받게 될 거고 녹한다 1이라는 토픽에 forever라는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보내면 얘가 받게 될 거고 그런 게 이제 MQTT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MQTT는 어려울 게 없는 게 디바이스 간의 메시지를 그냥 주고받는 데이터 전송 기술이다.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주규성님 반갑습니다. 태호킴님 반갑습니다. 김상준님도 반갑습니다. 자장나무님 반갑습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모두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좀 처음 뵙는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출석 체크라는 용어를 쓰시는 거 보니 한두 번 오셨던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로드맵을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로드맵을 그리는 이유가 생각보다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은데요. 그 경우의 수가 뭔지 하나하나 한번 격파를 해 나가 보도록 하죠. 가든 레드 플래니님 반갑습니다. LYM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거창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여기 제가 그리던 로드맵은 오늘 강의 하고 나서 블로그에 코드하고 업로드 할 때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그려오지 않는 이유는 녹화한다는 항상 미리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닥쳐야 하거든요. 자, 먼저 크게 요렇게 일단 제목을 해보죠. 홈 어시스턴트에서 MQTT 브로커를 활용하는 전략. 뭔가 살짝 좀 딱딱해 보이긴 한데 요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죠. 일단 홈 어시스턴트의 MQTT 브로커는 서버라고 했죠. 요 서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첫 번째가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첫 번째가 이거는 메모장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메모장에 하다가 안 되면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려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1번 홈 어시스턴트에서 MQTT 브로커
브로커를 활용하는 운영하는 전략. 자, 첫 번째는 홈 어시스턴트가 지금 내 컴퓨터에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내 컴퓨터에 MQTT 브로커 중에 모스키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MQTT 브로커 시스템 이름이거든요. MQTT 브로커를 내 서버 PC에 설치한다. 그냥 바로 설치를 해버리는 겁니다. 요거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컴퓨터가 이렇게 있죠. 내 컴퓨터 안에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공존해서 돌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홈 어시스턴트죠. 포트 번호가 8123을 사용합니다. 8123 포트를 사용하는 홈 어시스턴트가 내 컴퓨터에서 열일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MQTT 브로커 모스키토, 영어 못 씁니다. 모스키토라는 얘는 설치를 하게 되면 1883 포트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특별하게 따로 지정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얘는 얘대로 돌아가고 얘는 얘대로 돌아가는데, 필요할 때 얘네들끼리 인터랙션이 생기는 겁니다. 요 관계로 설치를 하는 게 1번, 내 컴퓨터, 내 서버 PC 안에 홈 어시스턴트 설치한 거와 별개로 서버에 다이렉트로 모스키토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1번. 그리고 2번, 우리 홈 어시스턴트는 지금 다 설치하고 있잖아요. 홈 어시스턴트의 애드온으로 모스키토를 설치하는 방법. 이거는 우리 홈 어시스턴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요, 그 홈 어시스턴트의 애드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애드온에서 검색되는 애들은 버튼 한 번만 딱 클릭하게 되면 바로 설치를 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 이거는 좀 애매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윈도우 베이스에서 돌리다 보니까 이 모스키토를 윈도우에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그 목록에 두기는 하지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목록에 두기는 하지만 이 방법은 사용 안 함.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 방법으로 설치를 할 건데요. 홈 어시스턴트 애드온으로 모스키토를 설치를 하게 되면 내 서버에 그러니까 모스키토가 돌아가게 되는 거고, 요 모스키토를 내부 서버, 내부 브로커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내부 브로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외부 브로커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있는 얘는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니거든요. 얘는 뺄 겁니다. 그러면 내부냐 외부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카테고리를 나누지? 어떻게 하면 좀 보기가 편할까요? 들여쓰기로 할까요? 자, 이 방법은 사용 안 한다 했고, 그러면 내부 브로커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메리트라고 하면요, 일단 애드온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설치가 굉장히 편합니다. 설치가 편하고 내 서버에서 작동되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얘는 내 컴퓨터에 설치했으니까 내 겁니다. 내 거예요. 그런데 외부 브로커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내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일단 내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발생되는 어떤 부수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내 서버, 내 거는 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나만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이거는 여러 명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서버에 내 거 설치하면 나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거기 접속하는 걸 모르니까 나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만 쓸 수 있는 권한을 또 부여를 해서 나만 쓰면 됩니다. 근데 외부 브로커를 사용할 때는 이게 외국에서 공짜로 제공을 해주기는 한데, 전 세계 누구나 접속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어떤 토픽을, 고유한 어떤 토픽을 남이 똑같이 사용한다면 내 메시지를 걔도 받는 거고
걔 메시지를 나도 받는 거고 시스템이 막 꼬이게 되겠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내부 그 다음 이거는 1장1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단점은 요게 아주 큰 메리트이긴 한데 내부 브로커를 쓰게 되면 단점이 이게 장점. 단점은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것을 제어하는 게 어렵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장점.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목적물을 제어할 수 있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홈 어시스턴트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둘 수가 있는데요. 자, 전자의 방식은 내 PC에 홈 어시스턴트하고 MQTT 브로커하고 공존하는 겁니다. 내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후자의 방식은 내 PC에 홈 어시스턴트가 돌아가고 MQTT 브로커는 저 밖에 있는 거를 이렇게 땡겨 쓰는 겁니다. 이렇게 땡겨 쓰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미 홈 어시스턴트가 집 밖에서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 뭔가 셋업을 해 두셨다. 뭐 DDNS를 쓰시든지 아니면 어떤 뭐 비용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서버 자체가 고정 IP를 가지고 있든 그거는 모르겠지만 홈 어시스턴트 자체가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형태라면 MQTT 메시지로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한다가 구현하고 있는 시연하고 있는 시스템은 인트라넷 형태로 동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녹한다가 동작하고 있는 동작시키고 있는 홈 어시스턴트 서버는 집 안에서만 동작됩니다.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거를 제어하는 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컴퓨터 자체의 네트워크가 공유기에 종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컴퓨터에 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터넷에 연결된 공유기 있잖아요. 그 공유기하고 그러니까 같은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PC나 이런 것들만 여기 접속 가능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MQTT도 똑같겠죠? 왜냐하면 이 컴퓨터 안에 속한 친구니까. 그런데 얘는 사정이 다릅니다. PC는 같은 공유기에 연결된 애들만 지금 요 홈 어시스턴트 서버에 접속하는데 MQTT 서버 브로커는 이미 외국에서 어느 누구나 접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둘 관계만 잘 정리를 해둔다면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뭔가를 제어하는 것 어느 정도 가능할 거다라고 일단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 자체가 완벽하냐 하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지 이렇게 사용되는 게 권장되는 거냐 하면 제 생각에는 권장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홈 어시스턴트에서는 이 MQTT 브로커를 애드온에다가 집어넣어서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MQTT에 사용되는 토픽을 알아서 막 생성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내가 토픽을 지정을 해서 쓸 때도 있지만 내부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어떤 MQTT 토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자동적으로 생성돼서 사용이 되는데 그 자동적으로 생성된 토픽들이 마찬가지로 다른 자가 사용하는 토픽하고 충돌이 된다면 어느 정도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방법하고 이 방법을 같이 나눠서 한번 해볼 건데요. 뭐가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좀 보기가 어렵네요. 자, 아무튼 뭐 해보죠. 자, 그 다음에 2번 MQTT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갈림길이 이렇게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홈 어시스턴트 자체에서 MQTT 클라이언트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홈 어시스턴트 자체에서도 MQTT 메시지를 받아서 바로 데이터를 띄울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 개념을 지금 모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를 건데요. 일단 이렇게 꼭다리를 달아놓고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걸 하겠구나라는 감을 일단 잡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할 거에 대한 100%의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막 뒤죽박죽이 될 거거든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뒤죽박죽이 될 거니까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ESP 홈 하고 있잖아요. ESP 홈에서 MQTT 클라이언트를 운영하는 방법. 크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방식도 필요하고 때때로 두 번째 방식도 필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 방식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잠깐만요. SYH님 반갑습니다. 상병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와주세요. 필님도 반갑습니다. 요샘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특정한 상황에 따라 비교해보면 상당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홈 어시스턴트 내부에 MQTT 메시지를 받아서 센서 데이터를 띄운다고 해보겠습니다. 요런 보드가 있고요. 요런 보드가, 얘는 홈 어시스턴트에 연결이 된 애가 아닙니다. 그냥 MQTT로 작동이 되는 애예요. 요 놈한테 어떤 센서가 하나 달려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요 센서 데이터를 MQTT로 홈 어시스턴트의 다이렉트로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넘기게 되면 홈 어시스턴트의 요 노드가 보내는 센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MQTT 메시지를 ESP 홈으로 전송한다는 개념은 이거는 좀 독특한데요. 먼저 우리 홈 어시스턴트의 ESP 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드를 하나 등록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러한 보드가 하나 여기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 연결 관계가 지금 ESP 홈이죠. 그러면 ESP 홈으로 MQTT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얘가 얘한테 보내는 겁니다. 홈 어시스턴트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발생한 센서 데이터를 보드한테 보낸 그 데이터를 홈 어시스턴트의 대시보드에 띄우는 거기 때문에 건너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보내줘도 현 상황에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내줄 수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바로 보내주면 오케이인데 얘가 얘한테 보내준다는 것은 상당히 모호하잖아요. 요 보낸 게 요로 보내줘서 센서 데이터가 출력이 된다.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 요게 ESP 홈을 사용하는 게 더 메리트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 보드가 이 보드에서 보내는 센서 데이터 가지고 오토메이션이 걸려 있을 때, 자동화가 걸려 있을 때 ESP 홈으로 자동화를 걸면 장점이 서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서버가 켜져 있든 다운이 돼 있든 보드 자체에 자동화를 걸어두게 되면 서버가 다운이 돼도 얘는 얘 알아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얘가 MQTT 메시지를 받는 걸로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 메시지를 받아서 센서 데이터가 얼마 이상일 때 뭐 전등이 켜진다, 얼마 이상일 때 전등이 꺼진다 하는 게 미리 여기 들어가 있다면 서버가 명령을 해서 그게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요 데이터를 요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요런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죠. ESP 홈으로 지금 보드 하나가 이렇게 물려 있어요. 그리고 자동화가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홈 어시스턴트가 이 보드의 센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센서 데이터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보드에게 제어하는 명령이 가는 거다. 그리고 이 보드에 뭐 전등이라든지 환기팬 같은 게 달려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게 미세먼지 센서, 뭐 이산화탄소 센서 같은 거면 되겠죠. 너무 밀폐된 공간에 공기질이 나쁘다 하는 게 센서 데이터가 일로 넘어가게 되면 홈 어시스턴트에서 환기시켜라 라는 오다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홈 어시스턴트가 불행하게 다운이 됐습니다.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센서 데이터 받아서 이 오토메이션 걸리는 부분이 몽땅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작동이 아예 안 되게 되겠죠. 그런데 후자의 방식대로 하면 얘가 공기질 측정한 것을 얘한테 바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서버랑 관련 없이 내부에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오토메이션 코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센서 데이터가 어떤 상황이면 뭐 팬을 작동시킨다든지 전등을 켰다 끈다 한다든지 이런 거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장일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어떻게 저도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서 잘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생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막 흐트러진 거를 어느 정도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 그 정리된 거를 조금 더 꼼꼼하게 정리하시는 것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요 방식의 현 상황의 장점은 홈 어시스턴트 자체에서 하면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다. 요런 걸 이제 장점으로 들 수가 있는데, 단점은 서버가 다운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이제 단점이고, 얘는 그거 반대가 장단점이죠. 이 녀석의 장점은 서버가 다운돼도 MQTT로 제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단점은 뭐 이거는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건너 받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MQTT는 보드가 MQTT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지만요, 스마트폰이 MQTT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MQTT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클라이언트고 얘도 클라이언트면 클라이언트들끼리 데이터 주고받는 게 MQTT라 했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럼 브로커를 끼고 요렇게 발행한 메시지를 얘가 이렇게 받고 얘가 발행한 메시지를 얘가 받도록 하면 결국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이 보드를 제어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요 관계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반드시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보드는 집안에 있잖아요. 집안에 홈 어시스턴트라는 거에 ESP 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리고 이 홈 어시스턴트가 돌아가는 PC가 녹한다는 지금 KT 인터넷 쓰고 있거든요. KT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뎀 있잖아요. 그 모뎀에다가 IP 타임 06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안에서 이 홈 어시스턴트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IP 타임 062에 접속한 단말기만 지금 홈 어시스턴트에 사용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스마트폰은 LTE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번 해보죠. LTE망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접속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일단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는다면 연결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거 제어 안 되잖아요. 집 밖에서 홈 어시스턴트 여기 백날 접속해봐야 접속 안 됩니다. 그런데 요 ESP 홈에다가 MQTT 타픽을 하나 구독 등록하는 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MQTT 타픽을 브로커로 외국에 있는 공짜로 제공하는 브로커 서버를 등록을 해놨어요. 그럼 얘는 외국에 있는 이 브로커 서버 가지고 메시지를 서브스크라이브 하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이렇게 퍼블리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 브로커는 얘도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홈 어시스턴트는 얘가 접속할 수 없지만 이 브로커는 접속할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낸 데이터는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뭔가를 제어할 수도 있는 그런 개구멍 같은 걸 하나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이 브로커는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에 제가 늘어놨던 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브로커는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고받는 타픽이 어느 누군가가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얘가 돌아가는 게 에어컨을 켜는 거라고 해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끄는 토픽을 제가 하나 지정을 해놨는데, 제가 1년 동안 미국에 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1년 동안 미국 가가지고 신나게 파라다이스를 즐기고 딱 왔는데 누군가가 에어컨 켜는 토픽을 알아내가지고 1년 동안 에어컨을 켜놨습니다. 왔더니
물론 전기료를 몇 달 안 내면 끊어지긴 한데, 하여간 3달 끊어지기까지 그 전기료가 한 3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금전적인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적절한 방법이냐라고 한다면, 적절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죠.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거를 제어하는 좋은 방안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어느 누구나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100%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안전하다기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홈 어시스턴트 서버가 이 KT 모뎀 있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 데이터가 혹은 이 공유기가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형태여야 됩니다. 이 폰이 집안에 있는 IP 타임 공유기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DDNS입니다. 공유기 DDNS 설정이라고 찾아보시면 내가 사용하는 공유기 집 밖에서 집 안에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쭉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서 설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홈 어시스턴트에 뭔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뭔가 설치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그런 거 설치해가지고 쓰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쓰면 되는데요.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내가 사용하는 타픽을 남들이 모르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잡하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문자 토픽을 막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설령 그거를 지나가면서 본다 하더라도 너무 기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잡하게 구성하시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이 방법이 옳다 그러다라고 한 적 없습니다. 권장한다, 권장 안 한다, 이런 용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럼 이 이제 전체적인 그 그림이 이제 좀 그려지셔야 되는데요. 뭔가 한 가지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한 가지 정도 내용이 빠진 거. 그거는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녹한다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홈 어시스턴트를 돌리고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 어시스턴트의 애드온으로 모스키토를 설치하기. 요거부터 한번 해보죠. 차근차근 MQTT를 격파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1번 예제. 이거는 뭐 1번 예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순서상 1번. 요거부터 한번 해보죠. 경민님 반갑습니다. 오봉수님도 반갑습니다. 자, 홈 어시스턴트가 잠깐만요. 오케이. 그리고 맞다.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같이 보면서 제가 치명적인 주의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 치명적인 주의사항은 요거 할 때 발생합니다. 외부 브로커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함. 요거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뭣도 모르고 했다가 상당히 당황을 했었거든요. 그 당황한 게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죠. 아이고. 주말에 잘 놀아도 항상 월요일만 되면 피곤하네요. 저는 뭐 지금 출근한 것도 아니고 잠도 잘 자고 했는데 왜 월요일만 되면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일이라면 일이니까 그런 거겠죠. 녹한다의 잡입니다. 전업 유튜버 녹한다. 자, 홈 어시스턴트. 홈 어시스턴트는 다 설치되어 있으시죠? 자, 설치가 딱 됐다면 이렇게 딱 접속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번 MQTT 브로커인 모스키토라는 거를
홈 어시스턴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구성하기 애드온 가셔서 애드온 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어라고 뭐 이렇게 돈 드는 건 아니니까 들어가셔서 MQTT라고 검색하시면 모스키토 브로커라는 게 바로 여기 나온다 그죠? 오피셜 그 애드온스 요걸 딱 눌러가지고 여기 설치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설치가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것은 한 번도 지금 진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같이 설치하면서 발생되는 그 문제들을 리얼하게 같이 한번 겪어보기 위해서 설치를 안 해놨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엄청 뭐 오래 걸리진 않겠죠. 뭐 됐네요. 자, 자동 시작. 이거 뭐 우리 쓰려면 자동으로 켜져야 되니까 자동 시작 해두고 시작하기 눌러두면 되겠네요. CPU 사용량 94%. 왜 이렇죠? 방송 끊기시는 건 아니죠? 잠깐 다른 데 갔다 한번 와보죠. 왜 이렇게 사용량이 많지? 잘못된 거였나 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딱 해두면 이제 우리 브로커 주소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뭔가 좀 정보가 부족하네요. 코어 모스키토 이게 호스트 이름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MQTT 브로커 안에서 얘를 호출하면 그냥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메모를 해두죠. 그리고 특별하지 않다면 MQTT 브로커는 1883 포트를 사용합니다. 포트 번호. 지금 홈 어시스턴트는 위쪽에 보시면 8123 포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주소 체계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IP 어드레스. 지금 우리 같은 PC 안에서요. 홈 어시스턴트하고 MQTT 브로커하고 같이 작동이 되는 상태인데요. 요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한 IP 주소가 일단 있고요. 그거를 예를 들어 뭐 하나 지정을 하죠. 192168 062 접속하면 요런 주소가 나오거든요. 요런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외부에서 요 홈 어시스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얘 포트 번호가 8123이거든요. 그럼 19216807에 뒤에 콜론 기호를 붙이고 8123을 붙이면 요 녀석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요 서비스를 사용하겠음 되는 거고 요 놈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192.168.07에 188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접속 가능한 겁니다. 근데 홈 어시스턴트가 요 MQTT하고 지금 작동하는 것은 이거는 좀 모호한데요.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은 IP 어드레스로 이렇게 접속을 해야 되지만 하나의 컴퓨터 안에 지금 내부에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거를 붙이든지 요 주소 대신에 요런 걸 씁니다. 로컬 호스트. 그러니까 그 호스트가 내 로컬 시스템에 같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아니면 이 IP 어드레스 체계를 간다면 127.0.0.1 요런 주소 많이 보셨을 겁니다. 127.0.0.1 내 자신의 서버 안에 그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컬 호스트에 8123을 의미를 이렇게 쓰게 되면 MQTT 입장에서 얘를 말하는 거고 127.0.0.1 콜론 8123이라고 쓰면 1883이라고 쓰면 홈 어시스턴트 입장에서 MQTT를 말하는 겁니다. 내부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얘가 외부에서 있는 얘가 127.0.0.1에 8123이라고 치고 요 서버에 접속을 시도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접속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얘 입장에서 127.0.0.1이라는 것은 요 놈 내부에 있는 놈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외부로 가려면 IP 주소를 쳐야 되고 로컬 호스트나 요런 주소를 쓴다는 것은
그놈이 내 시스템에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요런 거를 쓰는 대표적인 예가 데이터베이스 MySQL이 대체로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전통적인 웹서버는 아파치 돌아가죠. 컴퓨터의 아파치가 80번 포트에서 돌아갑니다. 웹서버라고 부르죠. 그리고 뭔가 홈페이지에서 발생한 정보들을 유저의 인터랙션을 저장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로그 같은 거. 그거 이제 밑에 MySQL 데이터베이스 깔죠. 얘가 얘 포트 번호가 뭐지? 얘도 188 뭐일 건데요. 하나 그냥 대충 요런 거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요 데이터베이스는 로컬 호스트인 겁니다. 로컬 호스트. 근데 로컬 호스트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겠죠. 내 컴퓨터 안에 웹서버가 돌아가고 PC 2번이 있습니다. 서버 2번에다가 MySQL을 둔다. 그러면 요 아파치 서버가 여기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의 IP 주소를 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사례는 없어요. 웹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에서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호스트 이름이라는 게 코어 모스키토라는 게 나왔으니까요.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홈 어시스턴트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주소를 바꿔줄 건데, 제가 임의로 조금 있다가 제가 생각한 주소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로컬 호스트에 1883이라고 쓰거나 127.0.0.1에 1883이라고 쓰거나, 내부에서 요거 두 개가 요걸로 치환이 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이진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제 설치가 됐으니까 홈 어시스턴트의 MQTT 클라이언트를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요. 그거를 하기 위한 컴포넌트를 얘가 제공을 해줍니다. 일단 내가 사용하는 요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죠. 지금 이 보드는 ESP 홈하고 조금 이따가 연결을 해야 되는 보드니까 빼두고, 녹한다가 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드가 센서 값을 MQTT로 이제 전송하도록 하는데요. 근데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주소가 어떻게 되지? 일단 모든 게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요.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치하는 거는 뭐 그냥 순서상 1번, 2번 스마트폰에 MQTT 앱을 설치하고 직접 애드온으로 설치한 홈 어시스턴트 그 MQTT 브로커에 메시지를 전송해서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그 결과를 출력해 보시오. 그럼 센서 데이터를 제가 직접 입력해서 전송하는 형태로 한번 해볼 건데요. 가능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홈 어시스턴트에 가보시면 MQTT 센서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요거는 ESP 홈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ESP 홈의 바운더리하고 홈 어시스턴트의 바운더리가 나눠져 있는데요. YAML을 여기서든 저기서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비슷해 보이긴 한데, 얘는 지금 홈 어시스턴트가 아니라 ESP 홈이 아니라 홈 어시스턴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지금 어디서 하는 거냐면요. 저도 이거 몰랐었는데, 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구성하기 애드온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제가 요 파일 에디터라는 건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죠. 애드온 스토어로 가셔서 파일 에디터 이거 눌러서 설치해 주십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모스키토 설치하는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설치하시면 되겠고, 그럼 요게 이제 설치가 되면 요 딱 눌러가지고 웹 UI 열기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요 폴더 모양 있죠? 브라우저 파일 시스템 눌러서 쭉 찾아보시면 configuration.yaml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딱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configuration.yaml 파일을
거기다가 요거를 추가하면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지금 작업 위치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원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일단 얘를 이렇게 가지고 가요. 자, 싹 가지고 가서 저 내용을 여기 안에다가 지금 집어넣을 건데요. 자, 이거 ESP 홈에서 우리 이미 이거에 대한 감은 있잖아요. 그죠? 플랫폼이 MQTT고 스테이트 토픽이라는 게 이제 센서 값으로 받아들일 그 서브스크라이브 토픽을 지정을 하라 이 말이겠죠. 어떤 토픽으로 데이터가 왔을 때 그 값을 센서 값으로 띄워주겠다 하는 건데요. 일단 ESP 홈이든 홈 어시스턴트든 센서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말합니다. 숫자. 그리고 ESP 홈에서 문자열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은 별도로 있었잖아요. 텍스트 센서라는 게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숫자를 전송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녹한다에 센서라는 토픽을 적어가서 가지고 뭐 요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녹색깔 체크 버튼이 있어야 요 지금 코드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뭔가 빨간색으로 뜬다. 그럼 자기가 작성한 코드가 예를 들어 들여쓰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문법적으로 이렇게 잘못되면 이렇게 느낌표가 뜬다 그죠? 딱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 빨간색 세이브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러보기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그 놈이 어디 뜨는 거지? 잠깐만요. 저도 이거 면밀히 해보진 않았거든요. 자, 네임을 안 줘서 그렇나? 잠시만, 네임을 줘야 되지 않나요? ability, value template.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device map. 하이데스님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요거는 미리 해본 게 없어가지고 조 센서 값을 어떻게 하면 대시보드에 튀어나오게 할 수 있을지 뭔가 설명이 조금 부실하네. 요쪽으로 다시 한번 보죠. 플랫폼 일단 name이라는 필드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name 센서 1 이렇게 하면 요 어딘가에 그게 톡 튀어나와줬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죠? 리셋을 해줘야 돼요? 그래. 일단 맞다. 일단 순서상 지금 보시면 configuration 여기 이제 톱니 눌러가지고 뭐라고요? reset h 요거를 일단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리스타트 말하는 거죠. 요거를 눌러줘야 이제 리눅스의 뭐 설정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리부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요걸 일단 딱 때려주고 좋습니다. 자, 그럼 어디 나오죠, 걔가?
아무튼 지금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다시 켜지고 있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안 해봤는데 마치 해본 것처럼 얘기하려니까 조금 힘든데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저도. 음. 자, 일단은, 요까지 딱 해두고요. 구성하기에 기기 쪽으로 가보시면, 발견된 구성 요소라고 해가지고 NQTT라는 게 갑자기 없었던 게 튀어나올 겁니다. 여기서 구성하기를 누르시면, 브로커하고 뭐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이런 걸 적으라고 하는데요. 그게 일단 예상하기로는 얘겠죠? 요거를 집어넣으라 그 말이겠죠? 브로커의 주소, 내 거. 이렇게 입력해서 확인을 일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센서 1이라는 게 추가는 됐네요. 그죠? 센서 1이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갈수록 자신감이 없어지는데요. 자, 큰일 났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에 NQTT 앱을 하나 해가지고 이제 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드CNC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얘가 구독하는 타픽이 뭐였냐면 좀 당혹스럽네요. 자, 다시 한번 가보죠. 노칸다의 센서라는 타픽으로 이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외부에서 접속하는 거니까 이 서버의 주소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지금 노칸다의 홈 어시스턴트는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의 가상머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머신이 얘인데 여기 잘 보시면 IP 주소가 나와 있다 그죠? 제 컴퓨터 IP 주소하고 달라요. 제 컴퓨터의 IP 주소는 192.168.03이라는 주소를 인터넷 IP 공유기한테 받아서 쓰는 거고, 얘는 잘 보시면 192.168.011이라고 된 거 조그만하게 보이나요? IPv4라고 된 부분에 얘는 192.168.011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외부에서 저기 접속하기 위해서는 192.168.011이라고 쳐야 일단 이게 브로커 주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시연할 스마트폰하고 이 컴퓨터하고 같은 공유기에 와이파이에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LTE에 연결이 돼 있으면 아마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치고 한번 해볼 건데, 자, 될지 말지는 모르겠으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NQTT 앱은 제가 이미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앱스토어에 NQTT라고 치시면 아마 얘가 제일 위에 나올 거예요. NQTT-라고 된 거 있죠? 요거 한 다음에 이제 플러스 눌러가지고 브로커 등록을 하는데요. 네임은 HA라고 해두겠습니다. 홈 어시스턴트. 그리고 요 이제 어드레스 부분이 192.168.0.11에 콜론 세미콜론 말고 콜론 1883. 요게 일단 제 생각에는 브로커 주소입니다. 커넥션 페일드인데요. 이거 아닌가요? 미리 해볼 걸 그랬습니다. 미리 해볼 걸 그랬네. 자, 잠깐만요. 이거 뭐, 이게 이 화면이 단가요? 이 화면이. 좋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전에 보니까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 그걸 한번 해보죠. 요걸 아까 딱 눌리니까 뭐 발행하는 게 있었잖아요. 노칸다의 센서 이렇게 하면 좋아. 그럼 주소를 다시 이렇게 한번 해놔 보겠습니다. 조금 전하고 화면이 뭔가 다르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요게 좀 여의치 않을 것 같으면 그냥 ESP 홈에서 하는 걸로 바로 갈아타겠습니다. 저는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가든 플래닛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저는 단톡방 계신 분들이 그냥 깔아서 바로 쓰면 된다길래 아주 잘 될 줄 알았는데 아주 잘 되지는 않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뭔가 테스트하는 인터페이스 같은데요. 조금만 해보다가 뭔가 각이 좀 안 나오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여기다가 지금 센서 값을 띄워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테스트 간단하게 해본 내용은 요거까지만 한번 해봤거든요. 브로커가 외부 브로커일 때 센서 데이터 띄우는 거하고, ESP 홈 쪽에서 막 뭔가 조그만하게 제어하고 이런 것만 했는데요. 정보가 부족합니다. 잠깐만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설명만 장황하게 진땅 해놓고, 그죠? 어떡한다. DS. 잠깐만요. 아주 잠깐만요.
어, 로그인. 이거 저 브로커 주소가 뭐죠? 브로커 뭐라고 해야 제가 되는 거예요? 로긴스 옵셔널.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안 집어넣으면 안 되는, 안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큰일 났다. 지금 구성이라는 것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구성. 사용자란에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용자란에 사용자 추가하기. 아, 구성하기라면 구성원 및 지역. 여기 하나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자, 레드 플래니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성원 추가하기. 이거 맞나요? 그럼 지금 있는 얘하고는 뭐 상관없는 거예요? 관리자. 일단 한번 해보죠. 밑에 구성원 및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용자 추가하기. 아, 그냥 이거 때려칠까요? 구성원 지역 그리고 사용자. 구성원 지역 그리고 사용자. 아, 여기에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아, 이 뭐지? 오늘 왜 이렇죠? 큰일 났다. 화면이 다르죠? 그죠? 아, 내가 뭐 잘못했나 봅니다. 같이 이렇게 찾아나가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죠? 아, 오늘 한 거는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새로 올려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원래 정보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번 다시 들어가 보죠. 나는 왜 안 나와요?
왼쪽 하단의 프로필, 왼쪽 하단의 프로필, 고급 모드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딱 가보면, 그렇네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면 되죠? 일단 그냥 계정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표시 이름, MQTT, ID, 비밀번호, 123, 123.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쓰면 되는 상황인가요? 여기. 여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잘 된다면, 가든 레드 플래닛님께 똑똑이 스티커를 붙여드리겠습니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 비밀번호는 그러면 MQTT 로그인 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상상해 보건데 좀 전에 이 주소만 썼잖아요. 그게 아닌가 봅니다. 자, 아이디 비밀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되나 보네요. 유저 네임하고 패스워드가 우리는 저 위에만 신경을 썼는데 얘도 그런 거 다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전에 제가 만들어 놨던 계정을 123, 123 123 123 커넥션 페일드. 요건 또 별개의 문제가 봅니다. 요거는 또 별개의 문제. 그럼 일단 요건 좀 제쳐두고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잘 보시면 좀 잘 보이게 센서 값을 여기다가 제가 별도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이제 요 정도는 녹한다도 할 수 있거든요. 자, 구성 요소, 요 센서 바로 있네요. 요렇게 딱 띄워 두겠습니다. 그럼 요 센서 1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만들어 놨던 그 값이잖아요. 요 홈 어시스턴트에 MQTT 센서라는 홈 어시스턴트의 센서라는 컴포넌트 중에 플랫폼이 MQTT인 놈이 지금 바로 얘잖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구독 등록해 놓은 토픽이 노칸다의 센서라는 토픽인데 여기서 노칸다의 센서라는 토픽에 876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페이로드를 담은 거죠. 발행하면 876이라는 값이 퍼블리시가 되는 거니까 MQTT로 날아간 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같은 시스템 안에서 MQTT 가지고 주고받은 상황인데요. 이제 이렇게 쓰려고 만들어 둔 건 아니겠죠. 외부에서 뭔가가 이쪽으로 보내준 값을 저기다가 출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디바이스가 1차적으로는 여기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조금 전에 있던 요거를 제가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코어의 모스키토라고 된 거. 감사합니다. 요런 이상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적지 말고. 그리고 포트 번호는 아래쪽에 있었네요. 어쩌면 포트 번호를 지우면 될 수도 있겠네요. 포트 번호가 아래 있었습니다. 됐네요. 커넥션 페일드 안 뜨죠? 그럼 이제 접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측 상단에 더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센서 데이터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텍스트 컴포넌트에 저놈이 지금 받는 토픽이 녹한다의 센서잖아요. 아, 극복했다.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극복했다. 자, 이렇게 딱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 책 색깔이 다른 네모 박스가 보인다, 그죠? 얘를 딱 눌러서 내가 보낼 값을 쓰면 그 메시지가 이제 퍼블리시가 되는 겁니다. 제가 345라고 이렇게 쓰고 이제 퍼블리시를 할 건데, 여기에 345라는 값이 이제 나온다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발행 345라고 바뀐다, 그죠? 아, 그렇다면 이제 외부에서 나의 MQTT 브로커가 동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 반드시 유저 아이디 비밀번호 집어넣어줘야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일단 그러면 그럼 지우고 다시 비교해보면 되겠죠. 이거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냐. 지우니까 안 되네요. 그러면 일단 MQTT는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 걸로.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간단한 컴포넌트 3개를 배치해 가지고요. 스마트폰하고 홈 어시스턴트하고 소통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스마트폰과 이거 하고 있는 과정이죠. 제가 3가지 정도를 뽀려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셨던 센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위치 한번 보도록 하죠. 스위치 컴포넌트는 ESP홈에서 본 거 있잖아요. 켜고 끄는 거, 똑딱똑딱 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말하는 건데요. 그때 아래쪽에 보면 친절하게 이그젠플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on 스테이트일 때 어떤 토픽을 퍼블리시하고 오프일 때 어떤 토픽으로 어떤 페이로드를 퍼블리시 할 거냐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거 이제 눈치껏 한번 보죠. 대부분은 아마 옵셔널일 거예요. 뭐 유니크 아이디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네임 있어야 되고 녹한다 스위치라고 하는 거죠. 녹한다 스위치 커맨드 토픽 요런 거 쓸데없는 거 다 지우고 스테이트 토픽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죠? 요거 이제 녹한다에 SW라는 토픽으로 얘가 이번에는 퍼블리시를 하는 거죠. 센서 값은 구독 등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얘가 퍼블리시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나머지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보이네요. QoS도 안 쓰면 그냥 자동으로 0 들어가겠죠. 그죠? 다 옵셔널이죠. 여기 보시면 required라고 된 것만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MQTT 어차피 토픽하고 페이로드하고 뭐 그런 것만 있으면 되니까 요런 거 이제 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제 생각에는 기본형인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떤 토픽으로 지금 퍼블리시를 할 거고 스위치가 ON일 때는 페이로드 ON에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가 요 토픽의 페이로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요거 오픈 상태일 때는 오프가 이제 페이로드가 돼가지고 요 토픽으로 메시지가 딱 누른 타이밍에 퍼블리시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와서 작업 위치는 봤죠? 아유 시급했네요. 뒤로 딱 가가지고
딱 넣어주시면 되죠. 요렇게 저장하고 바로 안 나온다고 했죠 아까 전에. 항상 리플래시를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그래도 혹시나 하는 실험 정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요 위에 톱니바퀴 눌러가지고 요거 딱 눌러주겠습니다.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먹혀 들어간 건가요? 된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미리 해보고 오는 걸로. 당혹스럽네요. 리스타트 HZ. 에러가 났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까다로운 거네요. 자, 스테이트 타픽이 아니라 커맨드 타픽인가 봅니다. 보면 되겠죠. 스테이트 타픽. 자,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얘랑 다른가 보네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타픽은 받을 때, 커맨드 타픽은 보낼 때, 뭐 그런 건가 봅니다. 녹한다가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자, 뭔가 되는 분위기죠. 아, 좋습니다. 뭔가 되는 분위기. 아, 녹한다 스위치 바로 튀어나왔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딱 만들고 이제 뭘 하느냐? 녹한다의 SW라는 토픽을 제가 퍼블리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새로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번엔 얘가 구독할 토픽을 적어주는 거죠. 녹한다 슬러시 SW. 자, 아무 값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거를 이제 딱 누르면 지금은 오프인데 온이라는 게 여기 딱 뜨면 정답이겠죠? 그죠?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그 다음 요거 눌러가지고 777이라고 입력해서 저쪽으로 보내주면 저 값을 제가 구독 등록을 해서 받게 되겠죠? 아, 그렇다면 스마트폰하고 홈 어시스턴트하고 소통하는 것은 일단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요 놈에다가 저 MQTT 코드 올려가지고 보내면 되는데요. 근데 제가 사물 인터넷 보드에 MQTT 예제 만들면서요.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되나 싶은데요. 잠깐만요. 뭐 물론 되기야 되겠지만 기본 예제가 그런 게 갖춰져 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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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있네요. 아, 있네요. 음. 자, 이제 뭔가 좀 어수선해가지고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과정을, 그 가슴 아팠던 고난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애드온 모스키토 브로커 설치를 했었죠. 그리고 configuration.yaml 수정을 위해서 파일 에디터라는 거 설치했습니다. 요거 두 개를 애드온 스토어 가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모스키토 브로커에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설정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구성하기에 기기 및 서비스 가셔서 요 이제 모스키토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계정을 추가를 해야 되고, 사용자 계정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 설정해 주는 게 있었는데요. 먼저 좌측 하단에 자기 제일 처음 관리자 계정 요거를 딱 누르시고, 고급 모드라고 된 거 요게 꺼져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딱 켜 주셔야 됩니다. 켜주고 구성하기 가셔서 구성원 및 지역을 누르시면 사용자라는 게 원래는 없는데 갑자기 탁 튀어나옵니다. 요걸 누르시고 사용자 추가하기 누른 다음에 표시 이름은 그냥 화면에 보여질 이름을 말하는 거겠죠. 요거는 그냥 대충 쓰시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렇게 딱 만들어 줍니다. 전 녹한다는 사용자 이름에 MQTT라고 썼고 비밀번호는 123123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요렇게 하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요까지 해두고 그 다음 구성하기에 기기 및 서비스 요 모스키토 가가지고 원래는 처음에는 이 화면이 아니겠죠. 근데 뭐 아무거나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리컨피규어 눌러가지고 브로커는 코어 빼기 모스키토 써주시고 포트 1883 그대로 쓰시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일단 설정이 완료가 되는 거다. 지금 이 내용은 가든 레드 플래닛님이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박수를 좀 쳐주시고, 그리고 이 컴포넌트 자체에서도 지금 메시지를 퍼블리시 하거나 서브스크라이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툴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무시하고 센서하고 스위치 두 개만 일단 한번 해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은 ESP 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홈 어시스턴트 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ESP 홈에서 다루는 내용하고는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하고 있는 거 쭉 보면서 이제 도출해 나가시면 되겠고, 먼저 우리 ESP 홈에서 스위치하고 센서는 뭔지 안다 그러죠? 센서는 숫자, 정수형이든 실수형이든 숫자 값을 출력을 하는 컴포넌트고, 스위치는 켜고 끄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라는 거하고 요 센서하고 스위치라는 컴포넌트를 홈 어시스턴트의 자체 대시보드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여기 아까 전에 설치했던 파일 에디터 구성하기 애드온 파일 에디터 웹 UI 열기 여기 들어가서 요걸 눌러가지고 configuration.yaml을 로드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녹한다가 작성해 놓은 코드를 쓰시면 되는데,
뭐 토픽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겠죠. 일단 요 코드를 첫 번째 예제로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했을 때에 보면 홈 어시스턴트가 데이터를 받을 때는 센서 쪽에서는 스테이트 토픽이라는 거에다가 구독 등록할 토픽을 쓰고, 발행할 때는 커맨드 토픽에다가 내가 발행할 토픽을 쓰면 되더라까지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되었죠? 아이 힘드네요. 시급하네. 이게 일단 2번 예제입니다. 2번 예제 400 스마트폰과 소통하기. 범준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 이제 해야 되는 본질에 다다라야 되겠죠. 3번 예제. ESP8266 보드에 MQTT 클라이언트 세팅을 하고 홈 어시스턴트와 양방향으로 통신하도록 만들어 보시오. 이게 3번 예제입니다. 그럼 지금은 개념이 중요하죠. 지금 녹한다가 들고 있는 이 보드가 ESP 홈에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ESP 홈에 연결한다는 것은 홈 어시스턴트에서 이제 OTA로 코드를 업로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얘는 그냥 홈 어시스턴트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얘가 생긴 게 ESP8266 보드인데요. 그냥 하나의 제품이라고 보겠습니다. 녹한다 주식회사에서 만든 하나의 제품인데, 얘는 MQTT로 메시지를 보내도록만 세팅이 됩니다. ESP 홈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라고 해보죠. 그리고 대신에 서버 주소하고 토픽하고는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해보죠. 얘가 조금 전에 홈 어시스턴트에 제가 해놓은 토픽 있잖아요. 가상의 센서 데이터를 얘가 측정하는 거다라고 하고, 녹한다의 센서라는 토픽으로 그 센서 데이터를 1초에 한 번마다 퍼블리시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센서 데이터가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뜨면 되겠죠. 그리고 홈 어시스턴트에 스위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스위치를 켜거나 끄면 그 발생되는 페이로드가 얘한테 가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 녹한다가 만들어 놨던 사물 인터넷 보드의 MQTT 예제하고는 모양새가 좀 다를 건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ID 비밀번호가 인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조리 인증 없이 쓰는 예제를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오브젝터 뭐 하는 거 에러라고요? 어디요? 뭐를 보셨죠? 잘못 보신 걸 겁니다. 잘 작동되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방금 스마트폰으로 하던 거를 이제 사물 인터넷 보드에서 한번 해보자는 건데요. 자, 아두이노 이제 튀어나왔죠. 그리고 라이브러리 설치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순서로 딱 들어가셔서 이렇게 쓰십니다. PUB, SUB, 클라이언트, 펍섭 클라이언트가 사물 인터넷 보드 MQTT 라이브러리고요. 쭉 내려보시면 정확하게 펍섭 클라이언트라고 된 거 2.8.0 버전 요건 딱 눌러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됐다면 파일, 예제, 펍섭 클라이언트, 너무나 많이 했던 예제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옵니다. 자, 먼저 요 코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 리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ID 비밀번호를 적으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되죠. 요 ID 비밀번호는 MQTT 서버의 ID 비밀번호 말하는 게 아니라, 얘 지금 인터넷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인터넷 공유기에 ID 비밀번호, ESP 홈 할 때는 이미 홈 어시스턴트하고 보드 등록할 때 ID 비밀번호를 집어 넣어 놨잖아요. 알아서
접속하는 건데 얘는 직접 입력해 줘야 됩니다. 녹한다. 그리고 여기 브로커 주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서버의 주소를 말하는 건데요. 자, 제가 아까 했죠. 192.168에 0.11:1883. 이거는 각자 다르겠죠. 이렇게 저랑 똑같이 해놓고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5가지 용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게 브로커죠. 브로커 주소를 이렇게 등록하고, 그 다음 얘가 구독할 토픽을 어딘가 등록해야 되는데 그게 리커넥트 함수에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서 하냐면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사돈을 맺었을 때, 접속이 딱 됐을 때, 링크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구독할 토픽은 이거입니다 라고 신청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 갑자기 연결이 중단이 된 경우에 리커넥트 함수가 호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접속하면 새로 또 등록을 해야 되겠죠. 브로커는 디바이스들을 식별하지 못합니다. 얘가 내가 이전에 그 토픽을 구독하겠노라라고 해서 등록을 해놨다 하더라도 끊어졌다가 접속하게 되면 또 남인 상황이거든요. 새로 등록을 해야 되니까 리커넥트 함수에 잘 보시면 여기 클라이언트 서브스크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내가 구독할 토픽 녹한다에 SW라는 토픽을 구독 등록을 하고, 그 다음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퍼블리시 하는 토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우리 요 부분은 일단 지우면 안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접속을 하고 있어야 되죠. 왜 접속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보내주기만 한다면 접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하고 보내주고 접속 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보낸 메시지를 내가 받으려면 언제 보내질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접속을 해가지고 길을 이렇게 쫑긋 세우고 듣고 있어야 누군가 얘기를 딱 했을 때, 로또 번호 6자리를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내가 들어야 듣는 거지, 다른 데 보고 있다가 다 말한 다음에 이렇게 쳐다본다고 그게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속을 항상 긴밀히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날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관용 구문입니다. 자, 요거까지 딱 지우고 보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패턴인데요. unsigned wrong으로 뭔가 하나 만들어 두고, 그 다음 시간 차를 계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우리 영어 단어를 외운다라고 치면 수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용어. 요 패턴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여기 2000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인터벌입니다. 변수로 빼죠. 인터벌. 간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인터벌 적혀 있는 숫자 밀리세크만큼 이 조건문이 그 타이밍에 한 번마다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문을 원만히 해석하면 2초마다 한 번씩 이 부분이 실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상의 센서 데이터를 측정을 해가지고 퍼블리시 하는 걸로 구성을 하면 되겠죠. 잠시만. 퍼블리시 하는 함수 내가 지워버렸네요. 자, 다시. 자, 아두이노 영역은 녹한다에 이제 그거잖아요. 제 손바닥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럼 이 퍼블리시 하는 함수는 일단 가상의 센서 데이터를 하나 확보를 하겠습니다. 가상의 온도 데이터라고 해보죠. 인트 플로트 소수점이 있는 거라고 해보죠. 템프는 랜덤 함수 호출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10에서부터 50까지 뽑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10에서부터 49까지 사이에서 랜덤한 값을 하나 초이스하게 되는데요. 0을 2개 더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으로 나눠버리면 10.00부터 50.00 사이에 랜덤한 값이 하나 초이스가 되겠죠.
가상의 센서 값을 랜덤한 값으로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값을 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냥 보내주면 되거든요. 요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함수가 클라이언트 퍼블리시 함수인데요. 지금 홈 어시스턴트가 구독하는 토픽이 녹한다의 뭐였죠? 센서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요 값을 이렇게 쓴다라고 해서 바로 보내지는 게 아닙니다. 클라이언트 퍼블리시 함수의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캐릭터 어레이가 들어가는 자리인데요. 일단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은 그냥 외우십시오. 요렇게 하면 캐릭터 어레이를 써야 될 자리에 플로트 자료용을 쓴 거니까 컴파일 에러거든요. 규칙 위반입니다. 요거를 먼저 스트링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요까지만 해도 에러예요. 여기다가 뒤에 점을 찍고 C 언더바 str 요 함수를 호출해주면 여기 자료형에 맞게 자동적으로 바뀌어져서 딱 박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값은 숫자 값일 때 int, float, double, long 요런 거 있을 때 스트링 안에 이렇게 잡아 넣어 가지고 요 함수 호출하면 되더라. 아니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예상되는 결과는 2초에 한 번마다 가상의 센서 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찝찝한 구석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홈 어시스턴트의 애드온으로 달아놓은 모스키토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을 해가지고 접속을 하는 형태인데요. 그 어디에도 아이디 비밀번호 적는 란이 없습니다. 기본 예제에는 그 익명으로 주고받는 걸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어디 집어넣느냐라고 해서 가만 봤더니 라이브러리 설치하게 되면 기본 예제에 한 개가 더 딸려 있습니다. 펍섭 클라이언트에 오쏘 딱 인증 보인다 그죠? 오솔라이제이션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럼 저 직전 예제하고 요 예제하고 차이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클라이언트 커넥트 함수에 잘 보시면 잠깐만요. 이거 맞나? 잠깐만요. 요렇게 보니까 또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ID 비밀번호가 들어갈 건데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ID가 될 거고요. 클라이언트 ID는 그냥 중복되지 않게 랜덤하게 ID를 잘 만들어주면 되고요. 기본 예제에도 그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커넥트 함수를 한번 찾아보죠. 리커넥트 안에 잘 보시면 클라이언트 커넥트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들어간 게 딱 보인다 그죠? 그런데 얘는 커넥트 함수의 매개 변수가 한 개고 얘는 뒤에 콤마 찍고 두 개가 더 있다 그죠? 그렇다면 매개 변수 3개짜리를 쓰되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요거 뒤쪽에 상상력을 우리가 동원해 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매개 변수고 콤마 맞나요? 커넥트 함수 안에 콤마 nqtt라는 아이디로 만들어 놨고 세 번째 매개 변수는 123123 아이디 비밀번호죠.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필요 없고 박동욱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이제 이 코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당장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ESP 홈으로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ESP 홈이 아주 편리하게 쓰도록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요. 상황에 따라서 ESP 홈이 커버가 안 되는 어떤 영역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IoT 보드에 아두이노로 직접 코딩한 코드를 잡아 넣어 가지고 MQTT 가지고 제어하도록 하는 게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드 설정, 이거 눌렀을 때 ESP8266 안 나오시는 분들은 보드 설정해야 되니까요. 그냥 기본 세팅으로는 이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설정하는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녹한다가 과거에 편집해놨던 거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힘들다. 중간에 좀 당황을 해가지고 좀 힘드네요. 아, 장구니까 배가 되게, 뱃살이 되게 부각되네요. 자, 브로컷하고 연결이 잘 될지 상당히 두근두근한데요. 접속이 됐냐 안 됐냐 여부가 여기 바로 나오니까 시리얼 모니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커넥션 페일드. 아, 커넥션 페일드네요. 이거 아닌가? 아, 포트 번호도, 잠깐만요. 생각해보니까 포트 번호도 자기가, 아, 포트 번호를 여기도 쓰는 게 아니네요. 아, 자, 이렇게 IP 주소만, 서버에 IP 주소만 치면 되겠네요. 포트 번호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별도로 빠져 있잖아요. 그죠? 요게 제가 쓴 서버 주소, 서버 어드레스고, 1883 포트 번호가 여기 적혀 있으니까, 포트 번호를 지금 이중으로 입력한 격이 되는 거죠. 접속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와이파이, 커넥티드 됐죠? 자, 그럼 이제 홈 어시스턴트로 딱 가보는 겁니다. 아, 센서 데이터가 벌써 2초에 한 번마다 올라오고 있다, 그죠? 이거는 요 놈이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요 놈이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 거고, 지금 작성된 코드 잘 보시면, 우리가 수신 데이터 받고자 하는 토픽을 구독 등록을 해놨잖아요. 서브스크라이브 해놨는데요. 요 토픽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메시지 처리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콜백이라고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본 예제는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출력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튼 홈 어시스턴트에서 뭔가 퍼블리시 하게 되면 그 보낸 메시지가 그 보드 쪽에 시리얼 모니터에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딱 이렇게 켜두고 자, 눌러보는 거죠. 온 날라왔죠. 오프, 온, 오프. 그러면 홈 어시스턴트하고 ESP8266 보드하고 내부에 구성된 MQTT 브로커 모스키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방향으로 MQTT 통신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 3번 예제입니다. 요 코드를 남겨두도록 하죠. 재미난다. 자, 갑자기 탄력 붙었습니다. 보드와 MQTT로 주고받기. 그럼 내친김에 제어가 되는지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4번 예제는 보드에 LED를 두 개 연결하고 LED를 두 개 연결하고 잠깐만요. 홈 어시스턴트 코드는 이와 동일하다. 보드에 LED 두 개를 연결하고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서 MQTT로 제어하도록 하시오. 제어가 되는지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도 한번 구상을 해보는 거죠. LED 두 개를 디지털 3번하고 4번에다가 딱 연결을 하겠습니다.
내일 해야 될 내용도 상당히 복잡한데요. 큰일 났습니다. 내일 해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하고 전역 변수를 활용하는 건데요. 하실 줄 아는 분이 있으려나? 오른쪽에 있는 LED를 디지털 3번에, 왼쪽에 있는 LED를 디지털 4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됐네요. 그리고 토픽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는 녹한다의 SW1이라는 메시지를 구독 등록을 해가지고 0이라는 값이 날라오냐 1이라는 값이 날라오냐 요거를 가지고 LED를 켜고 끌 겁니다. 0일 때 끄고 1일 때 켜는 걸로 하죠. 그리고 얘는 녹한다 슬러시 SW2라는 토픽을 구독 등록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0이라는 값을 받으면 끄고 1이라는 값을 받으면 켜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쪽 보드 쪽부터 출발하죠. LED 두 개가 딱 박혔습니다. 샵 define LED1이 D3에 LED2가 D4에 있습니다. 아, LED 연결이 됐다. 핀 모드 설정 바로 해야 되죠. 어디에 하냐? 셋업에. 위치는 잘 모르겠으면 시리얼 비긴 밑에 핀 모드 LED1이 아웃풋, LED2도 아웃풋. 출력으로 해놔야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픽 두 개를 이제 구독 등록을 해놔야 되죠. SW1, SW2 구독 등록을 이렇게 딱 때려놓고 그러면 메시지가 날라온다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때 일단 받은 데이터 위에 출력을 하고 여기서 토픽이 캐릭터 어레이로 날라오는데요. 요거를 스트링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녹한다는 항상 이렇게 쓰거든요.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토픽이 지금 두 종류잖아요. if 요 토픽이 녹한다의 SW1인 토픽으로 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하고 아니다. my 토픽이 녹한다의 SW2일 때 어떻게 하겠다. 그럼 얘는 이제 0인지 1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요 이제 페이로드로 날라오는 바이트 어레이로 날라오기 때문에요. 여기 바이트 별 땡 쳐놓은 거 요게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바이트 배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배열이니까 배열적인 접근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보내는 쪽에서 반드시 캐릭터 하나로 0 또는 1을 보내도록 그렇게 약속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놈의 만약에 if 요놈의 제일 첫 번째 방에 있는 값을 하나 딱 꺼내왔더니 캐릭터로 0이더라. 아니다. 페이로드의 0이 캐릭터로 1이더라. 0이면 LED 1이 이제 꺼지는 거죠. 디지털 라이트 LED1이 로우 1이면 켠다. 하이. 이제 요 부분이 얘는 LED2 걸로 대체가 되면 제어할 수 있는 기본 코드가 만들어졌죠. 업로드 딱 때려넣고 나머지는 이제 홈 어시스턴트에서 발음이 안 되네요. 홈 어시스턴트 막 이러고 있네요. 자, 홈 어시스턴트에서 이제 버튼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스위치 두 개 가지고 쥐락펴락 해야 되기 때문에 센서 값 받아오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작업 위치가 여기였죠. 스위치가 이번에는 두 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녹한다가 ESP 홈을 그래도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있습니다. ON일 때 1을 보내고 OFF일 때 0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고 얘는 녹한다 스위치 1이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요게 우리 복수계일 때 요게 카피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스위치면 얘는 없어지는 거라고 했죠. 플랫폼이 이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지정이 되면 되겠고 얘는 이제 스위치 2에 녹한다의 SW2 ON일 때는 1이라는 메시지 퍼블리시 되고 OFF일 때는 0이라는 메시지가 퍼블리시 된다. 이러면 이제 끝났죠. 요거를 여기 안에 딱 때려 넣습니다. 근데 참 저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네요. 다시 그러면 리스타트를 반드시 해줘야 되니까
또 한번 기다려보죠. 이 부분은 좀 상당히 번거롭네요. 자, 이거는 맞다. 내가 지웠구나. 이거 날리고. 자, 카드 추가하기. 녹한다 스위치 1, 2, 요 딱 보인다, 그죠? 바로. 됐습니다. 이렇게 딱 추가해가지고. 자, 센서 값이 막 바뀌는 거 보니까 이미 데이터를 지금 막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LED 두 개 이제 한번 제어해 보는 겁니다. 스위치 1, 스위치 1, 안 되네. 되고 있구나. 자, 다시. 초기 값이 없어서 그렇네요. 자, 켜고, 끄고, 켜고, 끄고. 된다, 그죠? 요 LED가 지금 제어되고 있죠? 두 번째 거. 켜고, 끄고, 켜고, 끄고. 되죠? 좋습니다. 됐네요. 자, 방금 보신 게 방금 보신 게 4번 예제. 4번 예제 저장하겠습니다. 자, 473에 4-1 홈 어시스턴트. ESP8266. 자, 코드 두 개 저장했고. 자, 이제 방금까지 했던 거를 쭉 정리하면, 내가 내 거 서버를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홈 어시스턴트랑 ESP8266하고 이렇게 이제 직접 소통을 하는 그런 예시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외부 브로커를 한번 써볼 거거든요. 외부 브로커는 우리 요 펍섭 클라이언트 설치하시면 딱 기본 예제를 켜보시면요. 브로커 주소가 기본으로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냐? 잠깐만요. 여기 있네. 주소 딱 있거든요. 브로커에 뭐시기 된 거. 요거 딱 여기 검색해서 이거 딱 쳐보시면 여기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MQTT 브로커가 요 서버, 이거는 이제 웹 서버에 접속한 거고, 이 서버에 MQTT 브로커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다 접속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브로커 서버를 우리가 쓰게 된다면 장점이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뭔가를, 그러니까 홈 어시스턴트 제 집이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서 스마트폰으로 MQTT 메시지를 날려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말이죠. 왜냐하면 이 브로커는 부산에 있는 집에서도 연결 가능하고 서울에 있는 나도 거기 브로커에 연결 가능하니까 브로커를 매개로 해가지고 마치 그 어둠의 시장에서 서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개구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는 제가 했다가 C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전에 우리 MQTT 브로커를 홈 어시스턴트에 등록하는 게 있었죠. 기기 및 서비스에 여기 있었잖아요. 요 구성하기에 리컨피그 요 MQTT의 외부 브로커 주소를 쓰게 되면 요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다시 외부 MQTT 브로커를 사용할 때 제가 여기 주의해야 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방금 저 부분입니다. 홈 어시스턴트의 MQTT 브로커로 외부 브로커를 주소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일단 등록해서 사용되기는 해요. 근데 홈 어시스턴트가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이 개념을 좀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외국에 있는 브로커를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들어 놓은 브로커를 내가 쓰게 되면요. 여기 연결 가능한 브로커들은 이미 나의 것만 연결 가능하잖아요. 어차피 아이디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니까 얘네들 전부 내 거잖아요. 내 보드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미 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내게 여기 하나 더 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홈 어시스턴트는 이 브로커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주고받을 때에 우리는 토픽하고 페이로드 가지고만 주고받는다 생각하지만요. 얘네들이 내부에는 다 디바이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디바이스 아이디. 가든 레드 플래니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은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황한 거는 맞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홈 어시스턴트에서 그러니까 이 브로커 주소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브로커에서 발생하는 모든 토픽을 전부 구독을 하는 게 디폴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의 브로커를 홈 어시스턴트에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브로커에서 발생하는 모든 메시지를 홈 어시스턴트가 추적을 하게 되고 그때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이 디바이스 아이디가 내부에 있는 것 같거든요. 내 거 아니고 저 미국에서 이 브로커에다가 뭔가 딱 데이터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홈 어시스턴트가 그게 내 거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디바이스 아이디를 나의 홈 어시스턴트 디바이스로 등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막 뭐 아프리카고 뭐 어디고 막 데이터 올리잖아요. 그 디바이스가 다 내 거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디바이스네 등록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네 등록하고 MQTT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브로커가 지금 내 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 거고 나의 홈 어시스턴트하고 이렇게 등록을 해놨다면 나의 보드 ABC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MQTT 메시지로 퍼블리시를 합니다. 그럼 홈 어시스턴트는 그 퍼블리시 하는 거를 옆에서 목격을 했잖아요. 제 퍼블리시 한다. 목격을 해서 요 A라는 디바이스를 MQTT 그 디바이스로 ESP 홈 디바이스가 아니라 MQTT 디바이스로 애드를 해버립니다. A라는 디바이스가 퍼블리시 했으니까 이제 등록을 하겠다. B가 퍼블리시 하면 B도 이제 등록이 됩니다. C가 퍼블리시 하면 C도 등록이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죠.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건데 얘 다 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브로커가 내게 아닌 경우에 전 세계에 있는 해보시면 아실 건데요.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기기 및 서비스 가보시면 요 코어 모스키토라고 된 부분 있죠. 여기 나중에 지금은 화면이 안 나오는데 등록되어 있는 디바이스 목록이 이쪽에 누르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계속 늘어납니다. 130개, 150개, 170개, 200개, 막 300개. 홈 어시스턴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거죠. 계속 막 새로운 디바이스가 생기니까 다 내 건 줄 알고 추가를 하는데 알고 보면 그놈은 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외부 브로커를 등록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했던 절차를 그대로 하면 외부 브로커를 이용을 해가지고 메시지 주고받는 거 가능하나 홈 어시스턴트 자체가 심각한 오작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했을 때 그 결과가 너무나 의도한 것과는 달랐기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 브로커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볼 거냐면요. ESP 홈 쪽에서만 오롯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 빠졌네. 잠깐만요. 내부 브로커 ESP 홈 연결하는 거 빠졌네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보드가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요 놈을 ESP 홈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랑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놈이 요쪽으로 MQTT를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혹은 스마트폰도 MQTT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요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실 때 잠깐만요. 이거는 근데 별 큰 의미가 없거든요. 큰 의미는 없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보드가 ESP 홈에서 돌아갈 때 주제가 그건 거죠. ESP 홈에서 MQTT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일단 주제가 되는 거고, 그때 나의 브로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외부 브로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부 브로커 사용하는 거를 먼저 선행을 해서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홈 어시스턴트 자체에서 오다를 받아가지고 LED 제어하는 거였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보드가 보드한테 MQTT로 메시지를 보냈을 때 뭐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1차적으로는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보죠. 그럼 첫 번째 예제는 어떻게 잡냐면 ESP 홈으로 요 놈에다가 LED 두 개를 달겠습니다. 일단 LED 두 개를 딱 달고 그 다음 템플릿 센서하고 텍스트 센서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LED 두 개는 요 이제 총 4개의 컴포넌트가 되는 거잖아요. LED는 스위치겠죠? 스위치 컴포넌트 2개, 센서 컴포넌트 1개, 텍스트 컴포넌트 1개, 총 4개 만들어 가지고 이 스마트폰에서 그 토픽으로 퍼블리시를 했을 때 LED도 제어되고 센서 값 업로드하고 텍스트 센서는 문자열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보낸 문자도 한번 출력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얘는 지금 이미 ESP 홈에 연결이 되어 있는 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바로 온라인 될 겁니다. 자, 해보죠. 딱 가보시면 ESP 홈에 어디야? 이거 딱 가보시면 어느 한 놈이 여기 있죠? 노칸다 4 보드가 온라인으로 된 거 보인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작업들 3번 4번 핀에 이 LED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핀은 GPIO 넘버로 하면 5번 4번이라고 했죠. 디지털 3번이 GPIO 5번이고 디지털 4번이 GPIO 4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1차적으로는 LED 제어하는 컴포넌트 두 개를 잡아 넣어놔야 되겠죠. 스위치입니다. 자, GPIO 스위치로 가셔가지고 이제 요 정도는 노칸다도 눈 감고 할 수 있거든요. 눈은 감으면 안 되겠네요. 스위치가 두 개인데 하나는 5번이고 하나는 4번이고 요거는 LED 1이고 요건 LED 2고 요걸 가지고 가서 요거는 제가 작업을 막 했던 거죠. 싹 날리고 뭐가 이렇게 기냐. 딱 때려 놨습니다. 그럼 LED 두 개를 제어할 수 있는 GPIO 스위치가 딱 튀어나오겠죠. 다음
센서인데 실물이 없는 센서 값이 올라오니까 템플릿 센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센서 컴포넌트를 가겠습니다. 센서 코어에 템플릿 센서. 아니구나. 아, MQTT 센서가 따로 있네요. 아, 그래. 요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센서 코어에 잘 보시면 MQTT 그러니까 구독이라고 된 요 센서가 있잖아요. 아, 요거 MQTT 메시지 보내면 바로 저기 센서 값이 뜨는 형태인 것 같네요. 가만 딱 보니까. 요거 이제 가지고 가서 자, 이제 토픽을 일단 좀 정리를 하죠. 네임은 num 센서라고 해두겠습니다. num 센서. 아이디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쪽에서 그 람다 펑션이나 자동화를 걸 때 아이디가 필요했었죠. 토픽은 녹한다의 센서. 똑같이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뭐야? 컴포넌트가 필요하다. 왜 일어났죠? 컴포넌트. 아, MQTT 컴포넌트가 필요하다. 그렇네요.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MQTT Subscribe 센서라는 걸 지금 쓰는 건데요. 얘만 이렇게 델랭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MQTT 사용하기 위해서 브로커가 누구고, 그놈의 주소가 뭐다 하는 거를 보드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왜 보드한테 알려줄까요? 요거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미 홈 어시스턴트는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다 등록해 놨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얘한테 그거를 왜 알려주는 상황이냐? 홈 어시스턴트하고 별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내가 연결할 브로커 주소를 알려달라, 이런 상황이죠. 홈 어시스턴트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가 굳이 이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홈 어시스턴트와 관계없이 내가 직접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아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가 받는 MQTT로 받는 것은 홈 어시스턴트를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서버에 있는 모스키토 브로커하고 직접 소통을 하겠다, 이 말이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홈 어시스턴트가 중간에 끼는 게 아니에요, ESP 홈은. 자, 그거 어디 있느냐? 저 위에 가보시면 MQTT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딱 눌러가지고 MQTT 브로커하고 ID 비밀번호하고를 여기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저도 또 안 해본 건데, 이 그냥 뭐 문자열로 바로 집어넣어도 되겠죠. 얘가 이제 본체거든요. 가지고 와서 여기 위에다가 때려놓고, 유저네임은 MQTT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123123. 직접 이렇게 타이핑해도 뭐 관련 없겠죠. 그럼 요 MQTT가 내가 사용할 MQTT가 요거구나 해서 이제 딱 교통정리가 되는 거죠. 자, 다음 텍스트 센서 가보시면 이거는 문자열 받는 거죠. 텍스트 MQTT 텍스트 바로 보인다, 그죠? 얘도 한번 추가해 보는 겁니다. 사용하는 패턴은 동일하죠. 아이디 필요 없고, 얘는 녹한다의 텍스트 센서라는 토픽을 구독 등록을 한번 시켜보죠. 텍스트 센서.
그러면 지금 LED 제어를 MQTT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빠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차피 개념의 확장이니까 스위치 쪽을 갔는데 스위치는 MQTT 스위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지? 자동화를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코드를 업로드 해보죠. 오토메이션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ESP 홈 오토메이션이 들어가야 되고 홈 어시스턴트 오토메이션이 들어가면 지금 하려고 하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겠죠.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이 되더라도 MQTT 가지고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현 상황은 홈 어시스턴트가 예를 들어 다운이 되잖아요. 사물 인터넷 보드가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고 공유기와 연결이 돼 있고 내 스마트폰이 공유기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바로 MQTT 메시지를 날리면 얘가 이제 알아먹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뭐가 오래 걸리죠? 아, 좋다. 그래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해결이 되니까 아주 속이 후련하군요. 제가 미리 한번 해보고 올까 안 해보고 올까 한참 고민하다가 대체로 그 단톡방의 분위기가 간단하다고 하길래 안 했더니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았죠. 처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런 문제를 겪게 될 거니까 녹한다가 그 삽질했던 그 과정을 한번 잘 보시면 그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게 각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해결을 했으니까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직도 업로드가 안 되네요. 자, 그럼 업로드 되는 동안에 오늘 해야 될 거를 한 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보라색 화면 뜰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면 자, 따! 된 거겠죠? 자, 대시보드로 가보겠습니다. 대시보드로 싹 가보면, 잠깐만요. 어디 있지? 여기 있죠? 센서에. 교통 정리가 좀 안 돼 있네요. 여기다가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카드로. 서형님 반갑습니다. 자, 늦게 오셔도 환영합니다. 좋아요만 딱 눌러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버튼 두 개가 있었죠. 뭘로 만들어놨지? LED 1, 2라는 이름을 붙여놨네요. LED 1, 요 스위치 하나랑 아이콘도 좀 예쁘게 한번 해보죠. 라이트로.
이렇게 LED2. 요거는 GPIO 스위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름을 뭘로 해놨냐. 넘 센서랑 텍스트 센서 두 개 만들어 놓은 거. 넘 센서 요거 하고 텍스트 센서, 이게 방금 녹한다가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죠. 요거 이제 가지고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GPIO 스위치는 요거 바로 지금 이렇게 제어되는 거잖아요. 그죠? LED 1, 2 켠다 끈다. 이건 MQTT 가지고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MQTT로 메시지를 탁 보내면 얘네들이 따따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일단 센서 값하고 요거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저 센서 값 2종 세트. 자, 녹한다의 센서라는 토픽은 이미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죠? 요거 이제 지우고. 아유, 초점이 안 맞네. 녹한다의 텍스트 센서입니다. 이게 두 번째 토픽이었죠? 이제 퍼블리시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센서, 녹한다의 센서라는 토픽으로 1, 2, 3 보내보겠습니다. 1, 2, 4네요. 받은겨? 잠깐만요. 못 받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녹한다의 센서 아닌가? 왜 안 갔죠? 녹한다의 센서. 아, 브로커 주소를 안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복부단 거 그대로 적어놨죠. 브로커 주소는 포트 번호는 기본적으로 생략하는 게 뭔가 규칙인가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적어놓죠. 뭘 적어놓느냐. 자, 어디야? 애드온에 가보시면 요 브로커 주소 있잖아요. 이거죠? 요거를 그대로 여기 때려 넣어 놨겠습니다. 요렇게. 에러 안 나죠? 다시 업로드. 브로커가 다르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연결되는 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헛! 됐다. IP 주소로 적으라 라고 이렇게 아마 이런 말이 나온다면 안 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일단 뭐 한번 해보기나 해보고. 안 되네요. 자, 그럼 IP 주소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미리 안 해본 티가 팍팍 난다, 그죠? ESP 홈. 자, 이 컴퓨터니까 192.168.0. 어차피 로컬호스트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127.0.0.1.
포트 번호를 안 적어도 되나 그걸 모르겠네요. 일단 생략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MQTT는 뭐 특별하지 않으면 1883 포트 쓰는 걸로 돼 있으니까 아마 얘가 생각이 있다면 알아서 집어넣어 가지고 해주겠죠. 헛, 헛. 뭔가 아까와 같은 화면이 안 나오는 거 보니 이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해보죠. 전등 제어 이거는 원래 그 LED 제어는 원래 돼야 되고 싹 이제 한번 센서 값을 보내보는 거죠. 555. 아씨, 왜 안 날라가지? 아씨, 포트 번호도 적어야 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어. 이거 안 되면 또 IP 주소를 적어보고 될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맞다. 127.0.0.1이 되면 안 되네요. 왜 그러냐면요. 홈 어시스턴트 입장에서 모스키토가 내부에 연결이 돼 있는 것이지 이 보드 입장에서는 컴퓨터의 외부에서 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버 주소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MQTT 브로커의 주소가 127.0.0.1은 홈 어시스턴트 자기가 쓸 때 그렇게 쓰는 거고 ESP 홈에서 쓰는 보드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그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IP 주소가 바로 나와야 되죠. 192.168.0.11 제가 그 IP 주소는 계속 가변적이니까 그냥 127.0.0.1로 씁시다 라고 말을 하려고 저렇게 적어놨는데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소 체계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왜 안 되지? 내부와 외부 관계구나. 내부끼리 연결할 때는 로컬 호스트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보드가 지금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벌써 나오는 화면이 다르다 그죠? 되겠죠? 딱 되는 분위기가 나왔잖아요. 자,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1, 2, 3을 한번 보내보죠. 1, 2, 3 1, 2, 3.0 날라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 텍스트입니다. 녹한다 좋아요 녹한다 좋아요 여기 날랐다 그죠? 넘하고 텍스트 센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 LED 제어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상당히 고민스럽다 그죠?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막 아이디어가 바바바바박 떠오르시는 분들은 감각이 아주 좋으신 분이죠. 퍼스트 메이커님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5번 ESP 홈에 등록된 보드에 LED 두 개를 연결해서 MQTT로 제어하도록 하고 숫자와
문자열을 대시보드에 출력하시오.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넘 센서는 그냥 숫자값 보낸 거 그대로 출력하고, 텍스트 센서 요쪽에다가 보낸 값을 가지고 요 두 개를 제어를 하도록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텍스트 센서를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퍼블리시 할 거잖아요. 그럼 규칙을 만들면 되겠죠. 1, 2, 3, 4로 가겠습니다. 1이라고 보내면 LED 1번 LED를 끈다. 2를 보내면 LED 1번 켠다. 3을 보내면 LED 2번 끈다. 4를 보내면 LED 2번 켠다. 이런 식으로 약속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더 복잡하게 구성하시려면 제이슨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뭐 굳이 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제이슨도 좀 할만한 여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죠. 일단 1, 2, 3, 4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토메이션을 달아주면 되죠. 이제 오토메이션 정도는 할 줄 알잖아요. 그죠? 오토메이션을 달아야 되는 부분이 텍스트 센서 이쪽입니다. 자, 그럼 텍스트 센서라고 된 이 부분에 트리거를 찾아야 되죠. 자동화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은 트리거, 컨디션, 액션인데 컨디션은 일반적으로 생략하고 트리거와 액션이죠. 그리고 그 트리거는 지금 텍스트 센서 쪽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텍스트 센서 값을 받았을 때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잠깐만요. 근데 얘도 어차피 센서에서 그거를 받겠죠. on value 요거죠. 값을 받았을 때 이 말입니다. on value then 그러니까 텍스트 센서로 MQTT로 메시지가 왔다 이 말입니다. 메시지를 받았을 때 then 뭐 할래? 인데 여기서 지금 네 가지 그 조건이 발생하는 거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요거를 자동화의 컨디션을 이용을 해서 해도 되는데 우리는 계속 람다식을 쓰는 게 조금 더 멋있을 것 같으니까 람다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람다 람브다 빼기는 하고 요 다음부터는 C++ 코드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제어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요때 들어오는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로우 데이터가 X라는 값으로 치환이 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X라는 값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 X라는 값이 잠깐만 여기 자료형을 뭐라고 봐야 되지? 자료형이 어떻게 취급을 받는지 스트링으로 취급을 받는 것 같네요. 그러면 if 지금 들어온 텍스트 센서라는 토픽으로 받은 그 메시지가 1이라면 그죠? 그리고 if문 4개로 가져올게요. 2면 3이면 4면 그러면 요때 뭘 하겠다 하는 게 이제 람다식으로 표현된 액션 코드가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스위치를 제어하니까 스위치 제한 액션 코드인데 람다식으로 된 거, 람다 콜로 표현한 거 그걸 찾으러 갑니다. 스위치 쭉 가보시면 요거는 YAML로 표현되는 액션인 거고 아래쪽에 람다 콜 있다 그죠? 여기 있죠? 턴 온, 턴 오프 요거 두 개가 오프고 요거 두 개가 온이죠. 그러면 여기 스위치의 ID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요. 이제 스위치 ID도 지어주면 되겠죠. 요놈의 ID는 소문자로 LED1 요놈의 ID는 소문자로 LED2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ID라는 게 이거는 LED1 거잖아요. LED1 LED2 LED1 LED2 LED2
자, 그럼 예상되는 결과는 얘가 뭔가 받았어요. 받아서 택배 박스를 까서 안에 있는 값을 꺼내봤더니 1이더라. 그러면 LED 1번을 턴오프 한다. 끈다가 되고, 2면 켠다. 이렇게 되겠죠. 좀 당혹스럽죠? 요 정도까지는 지금 녹한다가 알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했으면 이제 요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홈 어시스턴트 15편이니까, 꽤나 많은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누적이 돼 있어가지고, 요 정도는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홈 어시스턴트에서 벌어지는 부분은 아직 미개척 분야입니다. 녹한다가 알고 있는 것은 ESP 홈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지금 알고 있는데요. 홈 어시스턴트 자체에서 막 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자, 이제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자, 될까요? 텍스트 센서 쪽으로 보냈었죠, 지금. 녹한다, 좋아요, 뭐, 요딴 거 이제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2를 보냅니다. 2를 받으면 LED 1번이 켜지는 걸로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얘도 켜졌죠? 그리고 4를 보내면 LED 2번이 켜지기로 약속이 돼 있었죠? 그죠? 그럼 우리 MQTT 가지고 LED를 제어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직접 MQTT를 보내서 제어하는 컴포넌트는 없지만 텍스트 센서로 그 값을 받아가지고 그 값이 뭐냐에 따라서 뭔가를 제어하겠다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놓으면 MQTT로 뭔가를 제어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번 꺼보죠. 1을 보내면 얘가 꺼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1을 보내면 꺼졌죠? 3을 보내면 얘가 꺼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녹한다가 보여드린 부분은 어차피 인트라넷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죠. 방금 보여드렸던 부분은 어차피 MQTT 브로커 자체가 나의 인트라넷 안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집이 있고 홈 어시스턴트가 있고 모스키토 브로커가 있죠. 그리고 공유기가 있습니다. 나의 IP 타임 공유기가 있습니다. 요 공유기에 연결된 그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얘네들이 이 브로커를 통해서 뭐 이렇게 이 홈 어시스턴트 ESP 홈으로 연결된 보드들 있죠. 요런 애들 MQTT로 제어한다는 개념이 이 공유기에 연결이 된 애들만 요 집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집 밖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LTE에 연결된 스마트폰 있잖아요. MQTT 앱으로 메시지 퍼블리시 해봤자 여기서 이미 입구 컷 당하는 거죠. 공유기에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브로커 쪽으로 메시지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외부 브로커를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외부 브로커는 어차피 서버가 집 밖에 있으니까 연결이 될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을 했었죠. 서버 주소만 바꿔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일단 요 코드 저장 좀 해두고. 아니다. 보드 간에 메시지 주고받는 것도 해야 되죠. 그렇네.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야 됩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게 5번 예제입니다. 저도 지금 정리가 안 돼가 죽겠네요. 내부 브로커 ESP 홈 내부 브로커. 자, 6번 예제는 또 심오한 부분입니다. 5번 예제에서 이제 5번 예제는 스마트폰으로 6번 예제는 5번 예제에서 다른 ESP8266 보드가 전송한 값으로
작동시키시. 요거는 시리얼 입력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시리얼 입력으로. 아니면 아니다. 이 예제가 어떻게 나이스하냐, 적합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받는다, 게 가능하다는 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ESP8266 보드에 연결된 ESP 홈에 연결된 보드에 LED 두 개가 있고 센서와 텍스트 센서가 있고 두 개의 토픽을 구독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거를 이제 얘가 이제 대신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네요. 시리얼 입력 이런 거 필요 없이 얘가 1초마다 한 번씩 1, 2, 3, 4를 순차적으로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1번 1, 2, 3, 4를 1번 받으면 요 LED 꺼지고 2번 받으면 요거 켜지고 3번 받으면 요거 꺼지고 4번 받으면 요거 켜질 거니까 그 동작이 무한 반복이 될 거고, 요 보드가 전원이 끊어지게 되면 얘가 막 작동되는 게 멈추니까 얘가 뭔가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하는 거를 명확히 알 수가 있겠죠. 데이터 잘 보내지는지 그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얘네들 관계는 홈 어시스턴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제가 뭔가를 막 출력을 하고 있어서 그놈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가 MQTT로 동작하는 그 상황은 얘네들 두 개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 홈 어시스턴트하고 하등 관계가 없는 상황이다. 해보죠. 그러면 요놈 보드는 전원만 이제 공급을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딱 꽂아두고 요 보드에 코드를 잡아 넣겠습니다. 자, 1, 2, 3, 4, 1, 2, 3, 4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죠. 아까 어느 정도 해둔 코드가 여기 있으니까 얘가 구독하는 토픽은 없죠.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구독하는 게 없으니까 메시지 처리하는 것도 필요 없고, 됐네. 자, 그럼 1초마다 한 번씩 뭔가를 하는데 여기서 1, 2, 3, 4를 번갈아 가면서 전송한다. 그때 토픽이 녹한다에 텍스트 센서라는 걸로 1, 2, 3, 4를 보내주면 LED가 제어되는 걸로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럼 1, 2, 3, 4 4개의 스테이트를 번갈아 가면서 보내줘야 되니까 전역 변수를 하나 딱 만들어서 스위칭을 시켜주면 되겠죠. int 스위치가 0, 1, 2, 3 요 네 개의 갈림길이 필요하니까 0부터 3까지 이렇게 갈림길을 만들어 두면 되겠죠. if 스위치가 0이라면 스위치 플러스 플러스 하나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else if 스위치가 1이면 또 얘도 하나 올려줍니다. else if 스위치가 2면 얘도 하나 올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else로 들어오게 되면 3이 되어 있겠죠. 그럼 sw는 0으로 까줍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때 SW 저 변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갈림길이 4개가 필요한 겁니다. 요 때는 1이라는 값을 보내주고 요 때는 2, 요 때는 3, 요 때는 4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조건문이 1초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되는 거니까 1초마다 한 번씩 첫 번째는 여기 들어갔다가 다음 턴에는 여기 들어갔다가 그 다음은 여기 들어갔다가 그 다음은 여기 들어갔다가 그 다음은 여기 들어갔다가 계속 뱅글뱅글 돌게 되겠죠.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스타골드님 반갑습니다. 영우님도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좋아요를 이렇게 딱 누르기 좋은 시간입니다.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자, 지금 이 코드가 들어가서 잘 동작을 하게 된다면 요 LED가 갑자기 이제 작동이 되게 되겠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생각한 대로 잘 돌아갈지. 이제 코드가 막 업로드가 되었네요. 그죠? 갑자기 LED가 막 작동이 된다, 그죠? 여기서 여기로 1, 2, 3, 4 그림으로 그려드리자면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MQTT는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모르는데 쓰고 있다. 그거 좋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연결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PC에 브로커가 돌아가고 있죠. 홈 어시스턴트 애드온입니다. 돌아가고 있고, 얘가 IP타임 062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인트라넷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드 두 개가 있는데 이 보드 두 개도 요 062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062를 중심으로 얘네들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얘는 ESP 홈에 연결이 되어 있는 보드고 얘는 그냥 일반 보드죠. 그리고 일반 보드가 이 062를 통해서 브로커 쪽으로 메시지를 퍼블리시하면 얘가 이 메시지를 이쪽으로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해되나요? 그렇습니다. 요거 뽑아보면 알겠죠? 요놈이 지금 MQTT로 제어 신호 보내주고 있는데 뽑으면 아무 진척사항이 없죠? 그러다가 얘가 켜지게 되면 아마 첫 데이터가 1이 날아갈 거니까 1이라는 것은 요 LED를 끄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겠구나. 얘가 꺼지는 것부터 출발하겠죠. 와이파이 연결하고 그렇죠? 꺼지고 그렇습니다.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요게 무한 반복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방금 보신 게 이거 코드를 남겨드리죠. 473의 6번 일반 보드로 ESP 홈 보드 MQTT 제어하기. 자, 이제 브로커를 외부 브로커로 바꾸는데요. 어차피 브로커 주소만 상호간에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브로커 주소는 그리고 외부 브로커 주소는 요 펍섭 클라이언트에 있다라고 했죠. 여기에 요 이제 브로커 주소를 쓰면 전 세계 어디서든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장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 메모해 두고 여기까지가 이제 내 거였고 이제 외부 거 한번 써보죠. 자, 먼저 이쪽으로 가서 브로커 주소를 요걸로 싹 바꿔치기 해주는 거죠. 됐고 업로드 새로 싹 해줍니다. 좋아. 오늘 해야 될 거 이제 거의 다 했네요. 생각보다 중간에 헤매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시간 낭비를 했는데요. 자, 다음. 자, 여기서 이제 등록되는 브로커 주소가 중요하죠. 조금 전에 제가 컴퓨터에서 보여줬던 그 외부 브로커 주소 있잖아요. 요걸 그대로 스마트폰 쪽으로 넘겨가지고 요 더하기 눌러서
이 어드레스 부분 있잖아요. 여기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리고 얘는 아이디 비밀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익명으로 쓸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여기 집어넣어서 만들어 둔 게 요거거든요. 자, 그대로 딱 적어 놨잖아요. 그죠? 아이디 비밀번호 없죠? 이렇게 딱 만드시고 얘를 누르면 이 스마트폰이 외부 브로커하고 이제 연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나의 브로커를 쓰는 게 아니라 밖에 외부에 있는 브로커를 쓰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명백하게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거 제어된다고 했어요. 자, 얘도 나름대로 좀 자유도를 줄 수가 있는데요. 스위치, 이쪽에 스위치 컴포넌트를 만들어 가지고 토픽이 노칸다의 텍스트 센서였죠. 노칸다의 텍스트 센서.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스위치를 켜고 끌 때에 어떤 값을 보내줄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LED1이 켜질 때, 얘는 LED1 거잖아요. LED1. LED1이 켜질 때 2를 보내주고, 끌 때 1을 보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ON일 때 2, OFF일 때 1이라는 값을 퍼블리시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딱 누를 수 있는 게 생기고, 클론 해가지고, 얘는 LED2고, 얘는 켜는 게 4고 끄는 게 3이니까 이렇게 딱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됐죠? 될지 말지 궁금하죠? 먼저 한번 해보는 겁니다. LED1 이거 왜 반짝이냐? 이거 아닌가? 잠시만요. 노칸다의 텍스트 센서. 오타가 났나 봅니다. 오타 난 거 맞네요. 예리하십니다. 역시 범주님은 매의 눈을 가지고 계시네요. 약간 러시아 말 비슷하게 그렇게 적어놨네요. 됐다.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누구라도 노칸다 슬러시 텍스트 센서라는 토픽에 1, 2, 3, 4 값을 보내주게 되면 얘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내보세요. 그리고 전자의 방식과 후자의 방식의 지금 차이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보드 있죠? 이 보드하고 이 스마트폰이 같은 공유기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 같은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브로커가 외국에 있죠? 어느 나라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보낸 신호가 이 공유기 쪽으로 갔다가 인터넷선을 타고 이제 외국으로 가는 겁니다. 외국에 가서 순방 공연하고 막 전 세계를 돌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보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뭔가 보내도 가까이 있다고 여기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브로커 쪽으로 먼저 가야 되니까 저 순회 공연하고 비행기 타고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전자의 방식하고 차이가 있죠. 얘가 이미 외국으로 갔다가 오기 때문에 지금 얘가 반드시 이 공유기에 연결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얘는 공유기에 연결이 돼요. 얘는 공유기에 딱 집안에 있는 공유기에 연결해 놓고 얘는 LTE에 연결해 놔도 되는 겁니다. 이동통신망에 연결해 놔도 이동통신망도 어차피 인터넷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기 얘는 요 브로커에 접속하고 얘도 요 브로커에 이렇게 전달한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됐죠? 명확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게 7번 예제. 스마트폰으로 외부 브로커를 이용해서 ESP 홈에 연결된 보드를 오예제와 동일하게 작동시키시오. 센서 값, 여기서도 그거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요거. 전부 다 지금 연계가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외부 브로커하고 접속을 해놨다 해서 이 보드가 ESP 홈으로 홈 어시스턴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보내는 메시지가 추적이 되겠죠. 2번, 4번, 1번, 3번. 그죠? 따다닥 되고 센서라는 토픽으로 보내게 되면 요 알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값을 보낼 수가 있었죠.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녹화한 다이에 누군가 지금 막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걸로 1, 2, 3이라는 값을 이렇게 딱 날리면 1, 2, 3.0 날라간다. 그죠? 자, 한번 보내보십시오. 방금 켜졌다가 꺼졌는데요.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은데. 그죠? 누군가 보내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센서는 문자 열로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뭔가 텍스트 메시지를 입력을 해서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여기 뜰 겁니다. 그렇죠. ESP 홈은 홈 어시스턴트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에 좀 중요한 게 있다면 내부 브로커를 쓰게 되면 어차피 홈 어시스턴트하고 모스키토하고 같이 붙어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홈 어시스턴트하고 개별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개별적으로. 홈 어시스턴트가 죽는다고 모스키토까지 같이 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제 예상입니다. 애드온으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애드온으로 설치를 한다는 개념이 그냥 설치를 편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지 홈 어시스턴트의 종속적으로 모스키토가 돌아가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근데 서버에 전원이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이 됐다는 것은 서버는 멀쩡한데 홈 어시스턴트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딱 멈췄을 때 모스키토가 돌아간다면 지금 해놓은 이 ESP8266 보드는 MQTT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오하죠? 요 정도 하면 오늘 내용을 아마 뭐 좀 됐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보드가 보드를 제어하는 거 하나긴 안 했는데요. 뭐 브로커 주소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요것도 한번 해보죠. 자, 브로커 주소. 자, 8번 예제 7예제에서 요거 그대로 시리얼 있는 걸로 보드가 보드를 이제 제어하는데 브로커를 외부 브로커를 사용을 하라 이거죠. 그리고 브로커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여기 집어넣고 이 브로커는 ID 비밀번호 없거든요. 그리고 ID 비밀번호 써서 요 브로커 사용하려면 그때부터는 유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ID 비밀번호 없이 자유롭게 막 쓸 때는 공짜,
나는 아이디 비밀번호 쓰고 약간 프라이빗하게 쓰겠다. 그러면 유료 회원이 되셔야 되니까 아이디 비밀번호 들어갔던 부분을 이제 빼면 되겠죠. 요만큼을 날려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보내는 데이터는 아까와 동일하게 1234, 1234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감축 코드가 이제 딱 업로드가 되게 되면 요 놈에 의해서 얘가 이제 제어당하게 되겠죠. LED가 반짝반짝거리게 될 거고, 그때 홈 어시스턴트 화면도 변화가